저는 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위화감을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일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뭔가 위화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화감이 뭔지도 모른 채 계속 감도는 불쾌함을 아는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서 묵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라고 곤란한 얼굴로 제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는 얼굴을 하니 집 전체가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불을 켜놓았는데도 집안이 어두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구가 좀 퇴색된 느낌의 불빛으로 집안이 어둡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친구 덕에 그제서야 계속해서 느껴지던 위화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위화감을 주는지 고민했었지만 이 불빛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제 스스로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도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전구를 전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집안은 왠지 항상 썰렁하고 어두웠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에게 상담한 후 교체를 받았어도 여전히 어둡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유야 알게 됐어도 결국 그 어둠은 개선되지 않았고 저는 다음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집안의 위화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어쩐지 기묘한 일이 제 주변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세팅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검은 뭔가가 제 뒤를 쓱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기분 탓으로 돌리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뒤로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벌어졌습니다. 뭔가가 지나간 건 알겠어도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쥐 같은 작은 동물로 보기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빨랐고 마치 공중을 나는 것처럼 슉 하고 지나가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이는 것은 발소리였습니다. 위층에는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번거로운 것이 옆집이었습니다. 위층과는 달리 옆집은 학생 같았습니다. 소문으로는 재수하는 학생이라는데 조용히 공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외로 밤이 되면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옆집에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 저는 싫었습니다. 새벽부터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소음은 피해가 컸습니다. 여러 위화감에 쌓여 있었어도 가장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집 환경입니다. 매일처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거나 시간만 나면 청소하거나 하는데도 이상하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욕실은 당연하게도 곰팡이가 생겼고 게다가 나중에는 찬장과 이불에도 피었습니다. 신경 써서 환기도 하고 청소도 자주 해도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저는 그게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유는 분명 집안의 습도입니다. 6월 장마철도 아닌데 평소에도 이상하게 집안이 꿉꿉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해도 이 습기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고 왜 이리 습도가 높은 건지 지속적으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모든 환경이 이처럼 위화감 투성이의 집이었습니다. 거주한 지 4,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배로 물건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한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만 수신인이 저여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잘 만들어진 예쁜 상자로 그것을 여니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화감이 있는 택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니 너무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위화감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거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쁜 나비 모양의 편지지에 본문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보낸 사람의 이름인 듯 아주 잘 쓴 글씨로 미이오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미호라는 이름의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치기에는 너무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명문도 모를 그런 물건이 곤란하게 느껴져 모두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놓고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확실히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이사할 계기를 만들어준 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게 일어났던 일은 이렇듯 기묘한 작은 일들 뿐이라 이것을 이유로 이사를 할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이상한 위화감을 주는 일이 계속된 것도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집은 저를 점점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다지 감정적이 되는 쪽은 아닌데도 그 방에 살게 되면서 불안과 우울함과 고독감 같은 것들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를 살았더니 완전히 어둡게 가라앉아 버려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도 점차 꾀병을 부리며 쉬기도 했고 그러는 동안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을 뻗어준 사람이 처음에 이 집의 어둠을 깨닫게 해준 친구였습니다. 제가 변해가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분 전환 겸 자기 집에 놀러오라는 얘기였습니다. 마다할 이유도 없어 저는 친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점점 건강을 되찾고 예전의 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집에서 살게 되면서 이상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조금 나약해진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저와는 달라져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되기 시작한 그 집과 결별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집을 나가는 날, 저는 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어쩌질 못하고 있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저는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여자가 불쑥 나오더니 미호, 어서 들어가. 라며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저를 힐끗 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머리가 긴 여자로 머리카락에 가려져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에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 들어 저는 움찔했습니다. 미호라는 그 이름이 우연히도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 같다는 것에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렸던 그때는 위화감을 몰랐는데 그 가족이 들어간 집은 재수생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은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녀의 복장은 마치
과거에서 온 것처럼 옛날풍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녀가 누구들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것을 그만두고부터 저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를 땡땡이 치는 것도 고쳐졌으며 일도 정신 차려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원래의 저로 돌아온 것에 안심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집에 계속 살지 않게 된 게 다행이었고 재수생이던 옆집 남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가 걱정입니다.